네, 안녕하세요. 11차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차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다도 하면서 일본의 다도를 참 많이 이야기하죠. 일본의 다도는 너무 격식이 많고 또 까다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격식화되고 그렇게 되는 게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차를 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예,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다도 이런 거보다 생활문화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지만, 근데 이 다도라고 도라고 이렇게 격상을 시켜놨지만,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차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차를 하는 인구보다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적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생활화해서, 일반에서 이제 식사라든가 막 이럴 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먹는다든가 수시로 이렇게 음용을 하고 이용을 하지만 기호로 즐기는 거는. 그렇지만 다도라든가 이거 문화를 좀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즐기는 그런 계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다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기초 정도 어느 정도 코스를 마쳤다고 이렇게 보고,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남을 가리킬 수 있는 이렇게 자격이 되는, 그리고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5년 정도 더 그렇게 가리키는 생활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도 교수라든가 이런 직책을 주고, 가리키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이제 차인으로서 이렇게 남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본의 다도를 한번 우리가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번 오늘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대략 12세기, 13세기 경에 에이사이 선사가 이제 중국에서, 당시에 송나라죠. 송나라에서 이제 차를 들여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송에서는 말차가 유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차를 마실 때는 가루내서 이렇게 저어서 마셔서 이제 점다한다 그래서 점다법. 그 다음에 잎차를 우려 마시는 거는 포다라든가 아니면 끓일 전자, 이 앞전자에 이렇게 불초변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전차라든가 이렇게 우려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이제 말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한 장르를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점다한다고 해서 점다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일본 다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말차에 점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냥 같은 무슨 차인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는 전차회, 말차회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뉘어져요. 거기에 리규의 센리규의 후손인 센깨라든가 여러 가지 유파가 있지만, 크게 입차를 하는 전차, 그 다음에 말차를 하는 이 말차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그래도 세력으로 보면은 말차를 하고 있는 말차도가 굉장히 이렇게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처음 한 12, 13세기 경에 에이사이 선사가 끽다 양생기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방적 효능을 가진 차를 한방차, 건강차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한방 성분의 그런 것들을 차류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항목으로서 차를 소개하는데, 이 책에 보면 차는 양생의 선약이요 장수의 묘술이 있다. 이게 차는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건강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차가, 우리는 가락국대, 또 신라와 합병돼서 종묘에 제사하면서 이미 삼국시대, 사국시대 그때부터 차가 사실 어떤 의례에 이렇게 사용이 됐죠. 어떤
아주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의례에 사용이 됐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좀 늦은 그 시대인데 12, 13세기까지도 차가 어떤 뭐 문화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다기보다는 뭐 많이 즐기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의례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그 다음에 약용으로서 이렇게 이용이 됐던 그런 거를 추정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끽다 양생기는 여러분, 뒤에 차 이야기 부분의 일부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놨는데, 관심 있으시면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1시간 동안의 일본 차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근데 우리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키워드로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거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이제 확대를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본 차 문화는 보통 무로마치 시대라고 해서 무로마치에 그 궁전을 세우고 있었던 그 시대를 무로마치인데, 이때는 그 여러 가지 일본의 그 문화들이 차 문화뿐이 아니라 아주 좀 많은 성장을 한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 역시 차도 이렇게 문화로서 차 문화라는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특정 지어진 그런 시대인데, 그 이전을 잠깐 보면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면은, 이때 이 나라 시대는 그 일본 동대사 요록에 동대사의 그 백제 승려 행기보살이 행기 스님이 차를 전했다, 뭐 이런 기록이 돼 있는 시대죠. 이때 그 처음에 당나라에 유학을 간 선승들이 이제 불교와 함께 차가 전해졌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좀 어떤 의례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시대에 이제 그 백제의 행기보살 그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이안 시대에 와서 815년경에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일본에 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815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 부분하고 관련해서 일본에서 저술되어 있는 많은 책들에 우리나라 조선에 한반도에는 차 문화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우리 그 삼국사기에 대령공이 차씨를 갖고 온 그 828년, 그거를 많이 일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815년에 들어왔으면은 반도에는 828년에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되면 문화적으로 좀 앞서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828년 삼국사기 앞뒤 기록으로 보면 그 이전에 분명히 차를 마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좀 우리 문화랑 좀 정확한 어떤 그런 검증 내지는 비교 같은 거를 하면서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815년경에 차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돼 있고, 또 에이사이 선사가 송에서 이제 12세기죠. 송에서 차씨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진전이 되다가 이제 14, 15세기에서 일본에는 무로마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는 그 다도뿐이 아니라 뭐 꽃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발달하던 그런 시대고, 이때는 무사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하이 클래스였죠. 그래서 지금 먼저 교토에 가면은 금각사, 은각사라고 하죠. 킹가꾸지, 긴가꾸지 하는 이런 곳들이 지금 뭐 우리 어느 궁전 뭐 이상 가는 그런 규모의 정원과 그런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이제 무사들의 그 별장으로 이렇게 지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당히 문화 내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향유되던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처음에 일본 차실의 기초가 되는 그 도코노마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방의 한쪽을 약간 높여가지고 거기다 어떤 장식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해놓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이제 그 도코노마라는 그 자리, 그 차실에서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감상의 메인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제 자리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그 차가 지금의 어떤 일본의 다도 그런 유형보다는 굉장히 좀 호화스럽고 넓은 큰 방에서 이제 무사들이 그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협력을 요하거나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중국의 미술품이라든가 아니면 공예품 이런 거를 감상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 좀 지금의 일본 다도처럼 이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와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아주 성대하고 좀 거창했던 그런 차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문화가 이루어지다가 15세기 후반에
일본에서는 직업적인 차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차인이 직업인이죠. 차인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 차인이 돼가지고 차에 관한 모든 일을 이렇게 행했죠. 그래서 사실 이 차인들이 대두되면서부터 일본의 차 문화가 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고 체계화되고 지금 차 문화의 어떤 그런 체계를 이루게 돼 있는 건데, 이들은 주로 다선일미라고 해가지고 송에서 그 승려들에 의해서 이제 점다범이 들어오면서 그 차를 내는 그 방법들도 승가에서 바로 공양하는 그런 방법하고 참 유사하게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이 시대에 다래라든가 이런 게 어떤 의식적인 것보다 우리 뭐 조선시대에 그 안분지족하면서 선비들이 차를 즐겼고 고려시대에 차를 즐기고 이렇게 일반에서도 즐겼지만 일본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아주 특권층에서 차인 직업적인 차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차인들이라든가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선일미라고 해서 이 다선일미를 통해 갖고 자기의 어떤 심신의 어떤 그 수양 내지는 뭐 수련 이런 도구가 되었던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무로마치 시대 이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역사로 치면은 우리하고는 참 좋지 않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아치치 모모야마 시대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의 찬일을 맡아 하던 센리큐가 활동하던 시대죠. 그래서 센리큐, 천리휴라고 돼 있는 센리큐가 일본에서는 차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초위선사를 이야기하거나 중국에서 뭐 유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센리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센께, 천가죠. 천시니까 천시 가문, 센께가 이제 일본의 그 차계에 아주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센께 같은 경우는 센리큐가 그 아들이, 그 큰아들이 이제 오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자기 그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해왔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하고 이제 리큐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양자 겸 뭐 이렇게 그 사위가 된 그런 사람이죠. 그 쇼안, 이 사람들이 센리큐의 다도를 이렇게 계승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장남인 오안은 일찍 죽어가지고 그 맥이 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위였던 그 이제 쇼안이 그 맥을 이어가지고 그 쇼안 다음에 이제 소단이 이제 3대가 되죠. 센리큐, 그 다음에 오안이 죽었으니까 쇼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단. 근데 여기 이 소단에서 3대 소단에서 4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개 계파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일본의 차를 얘기하면서 오모테 센께, 뭐 우라 센께, 무사노고치 센께, 이렇게 센께는 천가라는 이름이죠. 근데 오모테 해가지고 겉표, 그 다음에 우라 해갖고 속리죠. 표리 할 때 그 오모테 우라센께, 그래갖고 오모테 센께, 우라센께, 무사노코지 센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3대 소단을 집에서 같이 모시면서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찬일을 다 하면서 손님의 대접도 하고 막 이런 게 겉표죠. 겉에 드러나서 어떤 그런 거를 다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게 오모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모테의 셋째 아들이 있을 때 넷째 아들은 집안에서 그 차의 그 안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일. 차 손님을 접대하기 전에 안에서 뭐 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넷째 아들. 거기에 맥을 잇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우라인데, 현대에 와서는 우라 생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돼갖고 세계 각국의 어떤 지부 같은 것들도 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오모테 생계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지켜야 할 이런 거를 가지면서 그렇게 그 아주 우라처럼 대중적이거나 강범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오모테 생계 같은 경우 이제 차실 같은데 초대를 받았을 때, 우라 생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지만 오모테 생계 같은 경우는 대중화하거나 많이 그렇게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오모테 생계 같은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찻자리에 갔을 때 조금은 사람들이 좀 좀 격조라든가 이런 게 더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은 무사노코지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그 무사노코지에 살았기 때문에 무사노코지 생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맥인데, 사실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 짧은 시간이라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서로 뭐 양자로 뭐 주고받고 막 이래갖고 다 그 한 형제들이에요. 한 형제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어떤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뭐 이게 이 작법이라든가 이 차를 내는 작법이라든가 아니면 배치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크게 볼 때는 같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 개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리큐의 어떤 취향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샌리큐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라다 주코나 다케노조를 종종 또 살펴보게 되는데, 무라다 주코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무로마치 시대에는 서원처럼 큰 방에서 좀 이렇게 호화롭게 차 이런 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무라다 주코 시대에 와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은 차에 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초암다도를 이렇게 주장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무라다 주코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너무 호화롭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정신이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장들이 상인들을 불러서 사교의 장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찻자리를 자기 수양의 어떤 찻자리로 전환시키는 이 계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무라다 주코죠. 그래서 이제 초암에서 검소하게 하는 그 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좀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사람이 이제 다케노 조우가 되죠. 와비차를 그래서 초암의 차를 더 간소화해서 이제 소박한 와비차를 만든 사람인데, 이 다케노 조우가 이제 샌리큐의 스승격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샌리큐와 다케노 조우하고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샌리큐와 다케노 조우가 이제 같이 길을 가는데, 리큐가 제자죠. 길을 가다가 어느 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래서 꽃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이 차에 아주 심취했기 때문에 기물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고도로 아주 그런 게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둘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은 차에 가는 길이고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이따 끝나고 내가 혼자 살짝 가서 저 꽃병을 사야지 이렇게 각자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근데 다케노 조우가 차회가 끝나고 나서 그 가게에 들르니까 이미 그 꽃병을 샌리큐가 사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케노 조우가 자기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하면서도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 이제 그 샌리큐가 얼마 후에 다케노 조우를 찻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선생님 차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케노 조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가 그 꽃병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상을 하고 도코노마에 놓고 감상을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그 찻자리의 정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를 할 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초대를 받고 간 거예요. 가면서 가슴에다가 망치를 하나 이렇게 품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망치를 품고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그 꽃병이 원래 귀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었는 건데 귀가 한쪽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기물이 그 기물을 저는 지금 보지를 못해서 모르지만 그 기물에선 그 꽃병에 달려 있는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야지 어떤 와비차에 소박하면서 그런 완성도가 아주 뛰어난 안목으로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케노 조우가 스승이니까 그걸 알고, 만약에 샌리큐가 그거를 그 꽃병을 그대로 설치를 해놨다면 자기가 그 귀를 하나 톡 깨려고 망치를 가져갔는데 이미 샌리큐가 그거를 이렇게 귀를 잘라놓고 있었던 거. 그래서 서로 그 취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샌리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초암차, 그 다음에 이제 와비차에서 더 간소화해가지고 이제 그 와비차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호화롭지 않은.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오사카 성에 가면은 금으로 된 차실도 있죠. 금으로 된 그런 차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다미 3칸, 4칸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차를 하는 거, 큰 공간이 필요 없는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리큐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완전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마음가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세련된 어떤 안목 같은 거가 이미 형성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만약 일본 차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해도 금방 다도 무슨 증을 주지 않는 것이, 이런 거를 쌓을 때는 시간도 필요하고 연륜도 필요하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리큐 같은 경우는 이제 와비차, 아주 검소하고 극도로 소박한 와비차를 이야기하지만, 그 와비차는 그 꽃병을 하나 보더라도 진짜 그런 귀를 하나 이렇게 없애면서 하는 것처럼, 아주 그거는 우리 멀쩡한 꽃병을 깨기가 잘라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극도의 어떤 자기 안목이, 정확한 안목이 있으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센니케 다도 이념이 당시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풍미를 했고 지금까지 일본 차학에 이제 유지가, 아주 주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인과 손님의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 다도의 근본이므로 성의를 다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부기 비천, 부하고 귀하고 천한 그런 것에 차별이 없고 모두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마음을 열어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 공경하며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화경청적,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센유교가 말하는 다도의 어떤 그 이념, 철학, 다도 철학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센리큐나 이런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치면은 자료들이 재밌는 게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하시면서 이제 사이드 공부를 좀 더 엑스트라로 좀 더 하시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일본 차에 있어서 다도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안분지족 정조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다경의 정행검덕, 이런 거를 차정신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크게 화경청적, 또 와비, 그 다음에 리큐 칠칙이라고 해서 칠칙이 있고 또 일기위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도정신의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화경청적은 서로 화합하는 거, 화합할 화자죠. 화합을 하는데, 화합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경이 없으면은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화경은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서로 공경하고 배려해서 화합하는 거. 그 다음에 청은 맑음을 얘기하는 거죠. 맑은 거를 얘기하고, 적 같은 거는 좀 나름대로 숙연함, 고요하고 숙연함,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화경청적을 일본 사람들은 차실에 보면 화경청적이랑 글 1개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걸어놓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화경청적. 그 다음에 이제 와비는 아까 무라다 죽고 계열의 다케노조, 그 다음에 센리큐가 다케노조에게 이제 공부를 했죠. 사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와비인데,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한적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소박하고 소란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이런 것들로 와비가 일본 차의 어떤 일본 다도의 근간이 좀 되는 거죠. 검소하게 하는. 그래서 옷들도 아주 컬러풀하게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입는데, 그러면서도 배합이 오비라든가 이런 오비 이런 의상에 이렇게 입는 그런 거, 기모노에다가 이 매는 이런 색의 조화가 전혀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아주 안목에 의해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다케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암차 와비차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려함이라든가 어떤 아주 극도의 어떤 그런 화려함 같은 거를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주
아주 한적함이라든가 고요함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소박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박하지 않은 화려하고 번잡한 이런 것을 다 이미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것도 다도를 통해서 심신을 수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케노조 같은 경우는 꽃과 낙엽의 화려함을 모르는 사람은 초가집의 정취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화려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 소박하고 그 은은함, 은근함. 요즘 같은 경우 기호 음료들 너무 입에 강하게 강렬한 것들이 많이 오죠. 그런 맛들을 알고 있으니까 차의 그 은근함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맛도 모르면 사실 차의 은근함은 더더욱 모르게 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얼뜻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도 하고 있는데 이 다케노조는 그런 이제 초가집의 어떤 그 한적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내면을 탐구해서 다선일미, 다선이 차와 선이 하나, 차, 그 다음에 선은 수행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 그러니까 차를 통해서 다도를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도에 접근하고 선을 통해서 도에 접근하고 그게 같은 길이라. 그렇지만 이름을 하나는 차라 그러고 하나는 이제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실 꽃이 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꽃이 이미 피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봄눈 눈 속에 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걸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초이선사의 그 만사가 그 봄눈 녹듯이 쉽게 녹아가지만 그 속에 한 가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덕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리큐의 이야기에서도 이미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지 내 속에는 이미 봄눈 속에 꽃이 있다는 것이 내 속에는 이미 완성된 어떤 자아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이미 빨리 알아채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큐 7칙이라 해서 7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샌리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 샌리큐가 행한 그런 여러 가지 차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그 제자가 기록한 것이 남방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리큐의 7칙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리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어느 제자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차는 마시기에 좋게 정성껏 준비하고 숯은 물을 제때 잘 끓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옛날에는 숯을 해갖고 불을 피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행하며 차실의 꽃은 자연 그대로 들판에 있는 것처럼 장식하라.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이렇게 장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여유를 갖는 것이 좋고 눈과 비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처해. 혹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준비하고 뭐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손님에 대한 배려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가 그 정도는 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면은 그대가 그대로 그거를 차를 끓인다면은 내가 그대의 제자가 되겠다. 이게 지금 말로는 참 간단한 일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행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진심을 담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7칙 7가지 손님을 대할 때의 어떤 찻자리에 손님을 대할 때의 마음을 7가지 규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기위례라는 얘기하죠. 일생에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우리의 만남이라든가 이 자리,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자리도 일기1회. 그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죠.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지만 한 번 이렇게 보면은 이미 지나가는 거. 그래서 한 번 지나갈 때 제대로 새겨야 되는 거. 그렇죠? 나중은 없는 거. 항상 나중에 한다는 사람은 영원히 나중이 되는 거. 그래서 일기일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완전히 가능하면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차에서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생에 오직 한 번 이 찻자리에 내가 초대를 했으면 이 사람하고 오늘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죠. 내일의 자리는 오늘의 자리가 아니고 내일의 자리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해서 아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상에 사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다도를 좀 보면은 일본의 다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성, 일기일해라든가 그다음에 원칙을 칠칙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박함의 분위기, 무드는 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찻자리가 벌어지죠. 그러는데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마시는 어떤 공간이 이렇게 찻자리죠. 방에서 마시면 방에, 옛날에 사랑에서 마시면 사랑의 찻자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실에 대한 부속 공간으로 돼 있는 것이 강릉에 있는 한례정, 그 건물이 그렇게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사랑이나 이런 데서 마셨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아마도 하이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차실을 따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집이 있으면 차실로 나는 문 자체도 따로 있는 거예요. 집하고 좀 분리된 도를 행하는 다선일미를 행하는 수련을 하고 궁극적인 도에 도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실은 문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차실을 다르게 해서 이제 차실에 딸린 데는 노지라고 해서 청정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지라고 해서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독고노마의 장식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손님을 초대를 하죠. 자기 기물 그날 초대한 손님에게 내놓는 그런 기물은 자기 안목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차 우려 마시는 차하고 말차 두 가지가 있죠. 예, 말차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차 중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말차를 굉장히 걸쭉하게 마시는 것을 농차해서 아주 짙을 농차, 그래서 고이차, 오코이라고 하는데 고이차, 그 다음에 열불 박자에서 박차, 그거를 이제 우수차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우수 이렇게 얘기하죠. 오우수라고 하는 우수차.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진한 차를 먼저 한 잔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연한 차, 우수차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순서로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거기 이미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았는데 그게 2004년도 핫센카이라 해서 정월에 되면은 정월에 이렇게 핫센카이 이제 정월에 처음 찻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찻일을 시작하는 우리 정월초하루에 설을 지내면서 이렇게 세배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차하는 사람들이 정월 1월 달에 모여갖고 이 핫센카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찻일을 시작하죠. 뭐 차를 마시는 공부도 시작하고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시작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회원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작은 차실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큰 옛날로 치면은 회소 정도에 속했던 큰 이런 다다미 방인데 호텔이나 뭐 이렇게 큰 건물에 가면 다다미가 깔려져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큰 곳에서는 자기네 회관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아주 큰 방에 모든 회원들이 다 모여 앉아서 서로 시범도 보이고 차도 나누고 끝나고 나선 여흥도 즐기고 이래서 이제 송년회라기보다는 이제 신년 초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에모토는 가원이죠. 가원, 집가자에 으뜸원자. 아까 생깨, 천시 가문이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센리휴, 천리휴, 센리규의 가문에서 이제 생깨 이렇게 하는데, 무슨 깨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을 가원이라 해서 이에모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조감류라는 일본 다도 유파의 이에모토가 이제 센차를 시범하는데 제가 이제 2004년도에는 제가 여기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자료가 준비가 돼 있어 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회원들이 좀 잘하는 회원들이 한번 시범을 보이는데 여기서 시범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죠. 많은 차 동호인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범을 보인다면 이 사람들은 이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참 전부터 그때 시범을 보일 사람이 정해지면은 그 사람은 일기 일회로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시범을 보기
위해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토에 있는 대덕사에, 지난번에 대덕사 한번 그 도코노마라든가 그 차실, 리큐 차실이 재현되어 있는 대덕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덕사에서 이제 차를 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다도의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다도, 차회라고 해서 차 모임이 있어요. 차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차회는 4시간 정도를 넘지 않고 원칙이, 그 다음에 손님은 너무 많으면은 번거로우니까, 우리 다신전에서도, 객이 너무 많으면 시끄럽고, 그렇죠? 일왈, 독, 혼자서 마시면은 아주 신의 경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넘으면은 번잡하다 해서 5명 이내, 서너 명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차실에서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그 기물에 대한 어떤 감상이라든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고즈넉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열리는 시간에 따라서 정오에 열리면 정오차에, 또 아침차에, 새벽차에, 밤차에, 그 다음에 자치차에라고 있어요. 자치차회라는 건 어떤 중요한 차회가 열렸으면, 중요한 차회가 열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외국의 귀빈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는 차회를 했으면 그 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동기도 부여가 되고, 다시 그때 준비한 기물과 그때 행한 똑같은 순서대로 그 자치를 밟아가면서 행하는 어떤 일종의 특별 차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체회가 있고, 또 임시로 경우에 따라서 여는 임시차회. 그 다음에 이제 개봉차회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핫센카이 같은 것도 있지만 개봉차회가 참 중요한데, 일본의 주로 말차는 차를 만들어서 봄에 새 차를 만들지만 그 해차를 후숙을 시키는 거예요. 차 항아리에다 담아서 후숙을 시켜가지고 뒀다가 그 차 항아리에서 후숙된 차를 개봉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이렇게 중하순이 되는데, 이제 늦가을이나 초겨울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개봉차회를 해가지고 그 후숙시켜서 항아리에 보관했던 차를 개봉해서 그 차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봉차회를 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간단히 한번 그 낮에 여는 정오차의 순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죠. 근데 먼저 그 손님을 먼저 초대를 해갖고 초대장을 보내서 이제 그 준비를 하죠. 오시겠다는 답장이 있으면. 그러면은 초대한 날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다실, 그 일본의 다실은 아까 노지를 통해서 다실로 들어가는데, 일반 살림집하고는 문도 이렇게 별도로 대부분 차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놓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마찌아이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대합실이죠. 마찌아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들이 이제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이 초대가 됐으면은 이 손님 중에서 정객, 제일 높은 손님, 차객, 삼객, 그 다음에 이제 사객이라고 해도 되고 말객, 마지막 말객, 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정객, 오늘의 큰 손님, 2번째 손님, 3번째 손님, 이걸 정하고 이제 마찌아이에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쭈꾸바이라고 이제 그 물을 담아놓는 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떠서 물을 갖다 부으면은 그 붓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라는 소린가 보다 하고 가서 쭈꾸바이의 물을 이 국자로 떠가지고 입도 간단히 헹구고 손도 이렇게 닦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차실에 들어갈 때는 정갈이 하는데, 사실 초대받은 데서 목욕까지 하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의미로 치면은 목욕제게 한다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손도 닦고 정갈하게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먼저 들어가면 손님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 니지리구찌라고 하는데, 링구, 한문으로 링구죠. 니지리구찌라고 이렇게 60cm, 70cm의 조그만 문이에요. 그래서 몸을 숙이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까 무로마치라든가 아니면 아츠치 모모야마 무장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몸을 숙여야 되고 칼을 차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칼도 빼놓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는 정말 화합의 자리인 거, 서로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칼 같은 건 다 벗어놓고 또 세속의 모든 것을 닦아내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차실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을 보는데, 불을 떼는데도 이제
숯을 적당히 넣어야 되죠. 너무 많이 넣지도 않고 막 적당히 써야 되는데 차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숯 만지는데 보통 3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야지 이 숯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오차에 되면은 손님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것을 대신해서 가이세끼 요리라고 하는데 회석 요리. 일본의 정식 가이세끼하고 좀 틀리죠. 품을 회자 돌석자인데 선승들이 공부를 할 때 옛날에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먹을 게 이렇게 풍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돌을 따뜻하게 해서 가슴을 이렇게 품고 그러면 허기를 면했다 이런 데서 유래가 되는데 그래서 허기를 면할 정도 특히 와비나 초암차에서는 화려한 것을 좀 많이 이렇게 경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박한.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가이세끼 요리도 참 많이 화려해지고 종류도 좀 많아졌지만 원래 의미는 아주 간단히 요기하는 그런 가이세끼 요리를 이제 대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 사이에 이런 거를 싹 치우고 그 다음에 도코노마 같은 경우도 아까 걸어두었던 가이세끼 요리를 먹을 때 걸어두었던 그런 장식품 같은 거를 바꾸죠. 그래서 1차로 보여줬던 거, 2차로 보여줬던 거 이렇게 두 번째를 바꿔서 걸고 이제 준비가 끝나면 징을 치면 손님들이 다시 들어오라는 소리로 알고 다시 이제 이 손을 씻고 또 입도 이렇게 잠깐 씻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그 정객, 차객, 3객, 4객 이렇게 순서대로 앉죠. 그래서 이제 차를 내는데 차를 내면은 주인이 차를 주면은 차를 받으면 맨 앞에 정객은 그 옆에 앉아있는 차객에게 먼저 먹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죠. 근데 차객이 차를 마실 때는 앞에 정객한테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인사로. 그 다음에 옆에 3객한테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먼저 하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주인한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좀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이차, 나중에는 우수차 정도를 마셔요. 차를 마시면서 이제 그 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담소, 그리고 주인의 격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 칭찬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자리를 즐기는데 보통 4시간 전후로 하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일찍 끝내주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정오에 여는 차회 순서를 다른 차회들도 이 순서에 입각해서 주로 이렇게 하지만 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어서 그 일본의 그 차 문화를 이제 몇 가지 그 사적 그 어떤 책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고찰 잠깐 살펴보는데 그 묘우의 스님의 차의 10가지 덕이 있어요. 차는 여러 하늘이 보호하고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봉양하고 악마가 항복하고 잠을 절로 제거하고 오장이 좋아하고 병이 없어지고 재앙이 그치고 친구와 화합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번뇌가 소멸되고 죽음에 임하여 환란이 없다. 예, 여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건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사실 마음도 건강해야지 심신이 같이 항상 심신은 붙어 있죠. 심하고 신하고 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차를 마시면 심신이 함께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남방노구 샌리교의 어떤 다도 차 생활에 대해서 제자가 이제 남보 속게이가 기록한 그 책이죠. 그래서 일본의 아주 차의 아주 고전이에요. 차를 우리 동다성 다신전을 우리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차를 좀 하면은 이 남방록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남방록은 전부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잠깐 그 이제 각서 부분 맨 앞에 각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서는 그 이제 대강 샌리교의 차생활의 대강, 큰 항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의 진수는 소박하고 차분하게 한가하는 가운데 있다. 차실에 들어가려면 먼저 물로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야 한다. 그 다음에 샌리교의 차 스승, 다케노조라든가 이런 차 스승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손님과 주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지에는 세 차례 물을 뿌린다. 아까 청정한 땅이라는 그 차실에 딸린 정원이죠. 노지에는 손님이 오기 전에 주인이 손님이
마찌아이에서 기다릴 때 쭈꾸바이에다 물을 붓고 들어가면 손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손님이 이미 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주인이 그 노지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거는 손님을 아주 성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촉촉하게 물을 뿌리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보통 찬일을 시작할 때 뿌리고 중간에 한 번 뿌리고 손님이 올 것 같은 시간 바로 전에 또 한 번 뿌리고 이렇게 보통 3번 뿌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노지에서는 신발도 다른 걸 신어요. 밖에서 신던 신이 아니라 그 마찌아이의 신발이 따로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남학신을 신고 노지를 들어가서 이제 차실로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꽃을 장식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와비차는 17번 와비차의 차도고는 소박하게 갖추는 게 좋고 먹물 족자에 맞춰서 독고노마가 이미 돼 있는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아주 멋진 특별한 기물을 위해선 독고노마를 새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거기 차항아리 장식법 같은 경우는 22 항목이 되겠죠. 이제 그 개봉차회를 하기 전에 차를 보관한 그 차항아리들을 이제 작은 차실에서는 사실 차항아리를 거기다 두면은 차실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를 보관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버린 차항아리 같이 좀 재밌는 내용 같아서 잠깐 보고 가죠. 샌리교 당시에 그 다케노조의 그 샌리교도 문화생이었듯이 문화생인데, 이 사람도 니큐와 동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차이인이었던 고지마야 도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사스가 이 사람은 필리핀산,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그 마스보라는 그 항아리가 굉장히 좀 일본에 아마 어느 무역선을 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보 그 항아리,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항아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여태까지 쓰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조선의 사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이미 아주 귀하게 그 모노츠케 해가지고 물건을 아주 보는 어떤 그런 감상 이런 거를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임진왜란의 도자기 전쟁 이런 것까지 유발했다고 이제 이 일본의 차문화에서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당시에 그 마스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명품의 그 명기구의 아주 좋은 그릇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 데뷔를 하지 않은 그런 품목이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좀 보여달라, 독고노마에 한번 장식을 해보라, 우리한테도 그 마스보를 좀 보게 해달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건 아직 그 기물의 명기물에 범죄 들지 않기 때문에 사양하는 마음인지 하여튼 그거를 계속 보여주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밖에서 이제 그 차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이제 고지마야한테 이제 우리 이번에는 꼭 마스보를 보여달라 이렇게 간청을 넣고 이제 차실에 들어갔더니 니지리 구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겠죠. 들어갔더니 바닥에 이 마스보가 이렇게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항아리가, 차항아리가. 그래서 차항아리를 뒹굴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장식을 해서 딱 이렇게 올려놓기에는 좀 못하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기는 주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뒹굴어 놓는 장식. 그래갖고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흉내를 내가지고 어떤 기물, 아주 1등 기물이라든가 자랑하고 싶은 건 독고노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버려진 항아리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렇게 장식하는. 근데 이 마스보라는 항아리는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굉장히 탐을 냈었다고 그러는 정도의 이제 기물이 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차 생활을 하는데 아마 굉장히 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정말 하이클래스한 층에서 이루어지지만 굉장히 아주 신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록의 이제 이 강기의 내용,
관계 각서 말고 그 남방록이 저술하게 된 동기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일본의 차문화에 대해서 사실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키워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을 한번 소개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해가 되셨는지, 가능하면 많이 이해하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차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